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철학과 정치의 관계 혹은 정치 철학,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로 들으셨나요? 저는 대부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한 명의 지도자의 덕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봤고요. 아니면 노동자나 폴롤레타리아, 사회 저변에 있는 계급들의 복지나 평화나 보다 더 나은 이익 분배를 위해서 기존의 제도권에 반대하고 혹은 지금의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새롭게 틀을 짜자고 하는 혁명적인 생각이나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방송에서 하는 토론들 대부분은 그냥 그저 가십거리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연예인들의 말이나 행적, 그것을 파악하는 것과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적을 파악하면서 그걸 쫓아가고 흥미있어하는 것,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생각해 볼 것인가, 그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름의 주관과 생각과 소신을 위하여 자크 랑시에르의 정치 철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소위 상식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치가 아니라 상식적인 세계에서 정치적인 것, 그 가장자리 혹은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정치이다. 이걸 제목에 벌써 함유하고 있는데요. 서론을 건너뛰고 저는 본론부터 읽기 시작하죠. 31쪽에 읽을 본론 제1부 제목도요. 정치적인 것에서 정치로 가야 된다.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에서 진짜 정치로 가야 된다. 라는 랑시에르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맞다면 1990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하게 프랑스의 어떤 정치 사건을 빗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지도 못하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서 때로는 약간 불친절하게 갈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게 어떤 논리와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지 이 책의 핵심 포인트를 비춰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을 것은요, 페이지 41쪽입니다.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41쪽 같이 함께 읽으면서 랑시에르의 혹은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진짜 정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치의 종언 혹은 현실주의 유토피아 1. 약속의 종언. 정치가 끝났다는 소문이 오늘날 도처에 파다하다. 정치의 종언은 어떤 시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떤 시간의 사용, 즉 약속의 사용에 크게 영향을 받은 시대가 끝난 것으로 곧잘 묘사된다. 프랑스 정계에서 이 종언을 상징적으로 꽤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당의 첫 7년 집권기에서 두 번째 집권기로의 이행이다. 1981년 사회당 대선 후보는 110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100개가 아니라 110개. 초가는 약속의 본질이다. 아무도 그 후보에게 그중 몇 개나 지켰냐고 묻지도 않았고 1988년에 그 후보는 재선되었다. 반대로 식견 있는 자들은 그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더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그를 칭송했다. 현자들의 말 맞다나 그와 우리는 7년 만에 세기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세기에 먼지 덮인 철학, 문화 문집을 내버렸다.
우리 대통령 출신 후보의 새로운 태도는 마침내 교훈을 이해하고 세계의 조난을 포착한 사람의 태도였다. 사실 악의 근원은 약속이었다. 약속이라는 몸짓이 공동체의 목적을 앞으로 던지면 그 파편들이 살인적인 돌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약속을 하지 않는 대통령과 함께 정치는 마침내 미래 그리고 다른 곳에 대한 이념들과 오랫동안 맺어왔던 타협의 폐기를 통보했다. 정치는 유토피아 섬들로 자맹하는 것이기를 멈추고 이제 배를 몰고 파도를 타는 기술과 동일시되었고 또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성장운동과 동일시되었다. 후자를 우리는 앞으로 이끌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리스어 피지스와 닥치는 대로 이를 밀어붙이는 일상의 기술을 조화시킨다. 지난 미친 세기는 이 생산을 살인적인 약속의 몸짓과 혼동했다. 랑시에르는 정치의 종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프랑스에 있었던 이 정권이, 즉 후보가 재선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서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10개나 되는 공약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했던 후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선했을 때는 뭐예요? 애초에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놓느니 아예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이 이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그 후보를 칭찬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전 세기의 정치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는 전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요, 정치라고 하면 어떤 공약 혹은 어떤 이념을 세우고요,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이념 혹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내세우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 그를 통해서 발전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정치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해요? 네, 자신이 재선되는 것 혹은 본인이 속한 당이 계속 집권당이 되는 것, 계속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만 된 거죠.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요, 재선이나 혹은 집권을 위한 어떤 기술, 그런 것만이 남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진짜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적 기술만 혹은 정치적 수사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정말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역대껏 진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공약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찍어주고 있죠. 정치가 끝났다고 보는 어느 한 관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개인과 집단의 생산과 재생산에 연결된 모든 여타의 활동들이 세속화한 것처럼 정치를 세속화하라. 권력과 결부된 환영들을, 그리고 정치수를 해방의 기획과 행복의 약속으로 보는 의지주의적 표상과 결부된 환영들을 버려라. 정치 권력이 집단의 어떤 이념이나 목적의 지배와 같다는 생각을 버려라. 권력을 노동, 교환, 향락의 세속화한 활동들의 역량과 연결하라. 세계의 리듬, 사물들의 속삭임, 에너지, 정보, 욕망의 유통과 동시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것의 실행을 파악하라.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 실행되는 정치요, 거기에서 미래란 물론 규율과 필수적인 경비 절감을 대가로 한 현재 팽창에 지나지 않을지니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간성이다. 현실 감각을 지닌 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시간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몇십 년 늦어서야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선 것이다. 정치가 끝났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관념, 어떤 주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처럼 어떤 경제적 관념에 비추어서 모든 걸 다 환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어떤 이념이나 목적이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가치나 진리 같은 것에 비추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는 아주 복잡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 어떤 권력을, 지위를 생산 그리고 재생산, 더 나아가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어떤 이념이나 어떤 주장이나 프로파간다에 비추어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전히 20세기에 세속화되고 경제화된 그 정치에 진입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드디어 20세기의 새로운 시간대에 새로운 세기의 정치를 당신이 깨달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확실히 늦었다. 더구나 근대의 시간들이 기묘하게 짜였다. 20세기의 대부분은 어쩌면 이전 세기의 미래였을 것이다. 20세기는 도래할 세기와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가까스로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 두 세기의 틈은 혁명을 파산시켰던 시간, 다시 말해 정치의 왕적 형상을 파괴하는 동시에 이 파괴의 혁명적 형상을 파괴함으로써 마침내 동질적인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의 이중의 패권으로부터 홀가분해진 시간성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어떤 시간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늦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네요. 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20세기는요, 우선 왕정을 파괴했어요. 어떤 절대 권력, 신분, 계급 같은 걸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 자유와 평등이란 이념을 지킬 수 있었나요? 그것도 다 깨져버렸죠. 남은 건 어떤 경제적인 질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질서만이 남았습니다. 저 부르봉 왕가를 무너뜨렸던 파리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도 이제는 더 이상 무가치한 것으로서 깨져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 왕권, 그리고 혹은 절대적인 진리 혹은 이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그런 세대, 랑시에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이중의 패권으로부터 홀가분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과연 랑시에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